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할서 쓰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설명을 앞에다 구구절절히 씁니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화끈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저희가 이제 그 만났을 때 공문서 글씨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본문은 16의 휴면 명조체. 딱 세팅해놓고. 휴먼 명조체. 명조하고 신명조 예, 뭐 맞습니다. 그거 예. 뭐 그게 보고서 용어로는 딱 좋다고. 예. 아, 그 명조 고체가 딱 맞는 건가요? 명조체가? 그러니까 휴먼 명조체가 이제 제일 신뢰감과 안정감을 아, 휴먼 명조체. 아, 휴먼 명조체. 이 디자인 요소가 없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아,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가 없는 서체를 이 공문서는 선호하고요. 그렇군요. 이 디자인 요소가 많은 서체들 있잖아요. 네. 어떤 무슨 뭐 양재, 샤넬체, 뭐, 과일 이름을 단 서체가 되게 많아요. 뭐 오이채, 딸기채, 뭐 그런 게 있어요. 강낭콩채, 옥수수채가 있습니다. 옥수수채. 뭐 어떻게 옥수수를 옥수수채는 또 뭐야? 그런 서체는 그냥 이제 어떤 디자인 할 때 쓰면 되고요. 공문서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PD님들은 자막에 맑은 고딕을 많이 쓴다 그래요? 예. 맑은 고딕은 좀 어떻습니까? 맑은 고딕은 주로 이제 어떤 디지털 타입 문서에 어울리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HTML 문서나 아니면 또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에는 좋은데 네. 보고서는 출력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 고딕보다는 이제 이 명조 계열이 훨씬 좋죠. 예. 맑은 고딕은 좀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은 들지만 예. 뭔가 서면으로 보고서에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좀 개인적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조금 써보고 싶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고서 좀 작성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은지를 써달라 그래서 예. 얼굴 보고 일단 이야기를 듭니다. 아니, 우리 네. 맞습니다. 너무 그 고충이 이해가 되고 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일을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보면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기획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조세호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제안서거든요. 제안서.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황 보고서를 쓰고요. 마치고 나면 또 결과 보고서를 쓰고 아우, 그다음에 이제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자료 보고서가 있고 회의 끝나면 또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회의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아우,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그 보고서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가 다 양식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세호님이 그 양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일단 만나서 말부터 하자 이런 말을 안 하시겠죠. 바로 그 양식 띄워놓고 페이퍼 쳐서 딱 보내고 마무리할 때 딱 만나서 이제 딱 사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서. 맞습니다. 예. 보고서 너무 많네. 진짜 보고서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부분은 항상 서류로 다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비즈니스는 서류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 보고서를 하니까. 네, 그렇죠. 만나 보고서. 만남 보고서. 얼굴 보고서? 만나 보고서. 아, 아니 그 이제 사실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자기님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그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공문서. 이렇게 됩니다. 이 서체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좀 있네요. 네. 이 보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한 15포인트 정도 해줘야 이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분이 좀 젊거나 이런 데는 굳이 15포인트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3포인트로 해도 되는 저것도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 여백이 20mm씩 되는 거는 뭐냐면요. 좀 왜 그래요? 글자 크기가 이제 15포인트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장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어지잖아요. 이걸 아. 보완하기 위해서 좌우 여백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줄간격이 130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줄간격이 160을 씁니다. 이걸 줄이는 이유도 뭐냐면 뭐예요? 이 글자가 커진 것만큼 많이 담기 많이 위해서. 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런 저기 다 서식이 나오죠.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또는 파란색으로 그렇죠. 표시. 보통 이제 제가 그 보고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뭐 다양하게 쓰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그래픽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런 화려한 보고서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입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자꾸 그럼 화려한 그렇게 색을 하는 쓴다는 거죠.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알맹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읽는
그 결재권자에게 시각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아, 저기 뭐 보니까 뭐 글자 색상 연한 옥색, 예, 글상자 테두리선 0.3mm. 야, 이것도 어렵네. 이거 뭐 휴면 명조 15포인트 4칸 들여쓰기, 중고딕 13포인트 3에서 7칸 들여쓰기. 와, 근데 문단 보면 두 개가 기시치가 달라요. 예, 왜냐면 이 중고딕은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참조 내용을 참조다. 예, 아, 표시. 참조고. 예. 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이 문서가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그냥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용만 쓰면 되기 때문에 네. 보고서의 레이아웃, 서식만 통일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서 쓰는 직장인들의 어떤 힘든 것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대표님께 이제 문서 잘 쓰는 방법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본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결정 판단할 내용을 뒤로 빼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일한 순서대로 보고서 쓰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은 결과가 맨 뒤에 나오겠죠, 그죠? 결재권자는 그걸 궁금해한 게 아니라 결과부터 궁금한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 용건을 앞에 제시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왜 이런 결정 판단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뒤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뒤로 해주는 겁니다. 요거만 해도 이 보고서에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체로 이제 보고서 보면은 이 상사들이 그냥 보고서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르잖아요, 아까. 딱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보고서야?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아, 보고서를 이따위로 쓴 거야, 이거? 맞아요. 이 뭐야? 내용이 뭐야? 직장인들의 최고 스트레스가 그거거든요. 상사 앞에 불려가가지고 이 보고서 놓고서 막 지적들 당하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에 많이 나 그거 봤거든요. 네, 막 아, 이게 그게 뭐야? 이거 그냥 보고서. 맞아요. 아, 이게 그럴 뭐 잘못됐습니까? 좀 장황하네요. 까고 똑같네. 내일까지 이 기획안을 왜 반려했는지 재무팀 입장에서 보고서 써서 제출해. 아니 그 저 회사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심할서 예, 그렇죠. 아이고야. 요것도 뭐 잘 쓰는 방법이 심할서도 뭐 이게 양식이 있습니까 이게? 예,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는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할서 쓰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설명을 앞에다 구구절절히 씁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화끈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그냥 막연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들을 제가 잘못했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재발 방지 약속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할서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지에 그렇죠.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예.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헌사가 그렇죠. 그리고 내용 그리고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예. 끝내야 한다. 정말 정리에 너무나 이게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 시작 양식이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심할 제가 사실은 그날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늦으려고 한게 사실은 뭐 아닌데 늦으려고 하는 하지만 어쨌거나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6번 버스 기사님이 뭐 맞아요. 이 심할서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쨌거나 잘못했다 혹은 이유 여하를 불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이 사과라고 하니까 심할서라고 하니까 쓰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할 때도 그 어떻습니까? 그 좀 뭐 명조체나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쉬운 뭐 예, 사과는 가급적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사과는 자필로. 휴면 명조체. 예, 밝은 고딕, 맑은 고딕 아닙니다. 예. 과일체 아니죠. 과일체. 그렇죠. 옥수수체. 과일체라면 다시 심하셨어요. 심할서 새로 써야 돼요. 귀엽게 보이려고. 옥수수체. 문서로 따지면은 이메일도 또 좀 굉장히 네, 맞습니다.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메일도 또 어떻게 좀 잘 쓰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예, 이메일은 이제 공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격도 있지만 그렇죠. 편지의 성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메일은 너무 편지같이 써도 안 되고 문서같이 써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합쳐야 되죠. 어렵네. 예,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메일의 어떤 이게 시작을 그냥
그냥 이렇게 사무적인 거로만 해버리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이메일에는 정서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 뭐 무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초면인 경우에는 날씨나 계절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서적인 그렇죠. 요즘 요런 날씨에 이메일 또 시작으로 좋은 인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요런 예, 날씨. 며칠 동안 날이 흐렸는데 오늘 화창한 날씨군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읽는 사람도 되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네. 창밖을 보니 푸르름을 더해가는. 예, 그렇죠. 유독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저를 비춰주는 날. 그것도 함께 비추고 있나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눈빛을 봤는데 이게 눈빛이 정말 애처로운. 감성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시죠.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제가 이메일 주소가 갈 수도 있고 내 이름이 갈 수도 있고 닉네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정했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청와대 생활하면서 이 공짜로 주고받는 문서인데 황당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닉네임을 뭐예요? 덕후신공, 네. 소맥 좋아, 이메일이요? 예, 쓰리고 땄다.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이제 지위도 있는 분인데 그런 이메일 닉네임을 보면 여기 문서가 아무리 참 이게 진지하다고 해도 이렇게 이게 뭔가 그분을 새롭게 쓰리고 보는 따따블 네, 맞습니다. 덕후신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나를 참조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간 이메일 형태로 내가 그대로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뭘로 뜨는지도 알 수 있고 예, 꼭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멋지다. 보내는 그 이메일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보냈는데 내 이메일 내용만 신경을 썼지 내 아이 뭐 이게 뭔지를. 그렇죠. 너무 웃기네. 소맥 좋아 너무 웃기네. 그리고 아까 그 참조, 숨은 참조 예, 예, 있잖아요. 그게 뭐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메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낼 때 참조를 하면 이 사람을 참조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뜹니다. 네, 근데 숨은 참조하면은 이 사람을 참조로 보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조와 숨은 참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낸 사람의 주소를 다 동시에 다 뜨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또 보안상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이메일에도 전체 메일 주소가 안 뜨고 개별 메일이 뜨게끔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재밌다. 네, 좋죠. 네. 재밌어요? 네. 네. 왜냐면 저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예. 제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좀 진심으로 제가 약간 순간 지루하다 이런 느낌 아니.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글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십니까? 말을 하는 게 편하죠. 아까. 네. 그러세요? 역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거의 다 말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 사이에 거름망이 없습니다. 별로. 맞아요. 근데 글은 생각과 말 사이에 거름망이 있어요. 생각한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 걸러내는 거 힘든 거.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글 쓰기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요. 심지어 뭐 해밍 같은 사람도 글쓰기가 너무 어려웠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밍 같은 대작가도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모든 사람이 이제 이 글쓰기의 어려움은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표현을 한다. 제가 촬영하는데 수많은 스태프들이 카메라 감독님들이 나를 찍고 있었고 조명이 나를 비췄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글로 이 현장을 표현을 한다. 예. 그렇다면 이건 다른 얘기죠. 네, 완전 다르죠. 정말 이 상황을 깔끔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고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쉽게 그렇지만 글로써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다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풍경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좌에서 이렇게 우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리에서 멀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버디뷰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다 좋은 글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무작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글은 질서가 있다. 질서가 맞습니다. 있다. 네. 아. 아니 그 좀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이제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신혼조회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진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연락이 오던가요?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고, 그것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아,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좋았죠. 네. 근데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만 아는 정도. 그 청와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뭐라고 얘기를? 보안이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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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오픈하면 안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드시는 음식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안 사항 아닌가요? 보안은 식단, 그 메뉴, 동선, 일정이 잡히는 건 저희들은 미리 알거든요. 내일 어디 가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안이죠. 심지어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아. 왔다 갔네, 안 갔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하여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보안. 그렇죠.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그럼 거기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중식이 있으시면 네. 일주일 식단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뭐 오늘 저녁은 좀 중식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건지. 보통은 일주일 식단은 짭니다. 아 짜세요. 네, 짜요. 여름에 오늘 날씨가 더워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네. 그럼 미리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소스를 줘요. 얘기를 먹었다. 해주시면. 그럼 이제 또 바로 점심 메뉴가 바뀌는 거죠. 냉면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일주일 식단은 있으나 있으나 그때 뭐 또 네. 계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네. 특수한 경우에는 좀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저도 DJ 대통령이 중식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야채탕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쉬는 날. 갑자기 네. 전화해서 같이 이제 같은 셰프들한테 뭐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매일 그냥 드시다 보면은 외부 음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피자를 뭐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찾을 때는 시간상이 없으니까 저희도 가까운 데 전화를 해서 그냥 차량을 타고 나가서 가져와요. 아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픽업을 해요. 아. 시간이 여유 있으면 어차피 양식 셰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해요. 튀김 있으면 다 잘 아, 튀겨요. 근데 그래도 그 브랜드만의 맛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이나 영민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손주들. 손주들이 오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오죠. 대학로에 옛날에 그 개그맨 그분이 또 피자 하시는 거기 또 네. 맛있다고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원석 선배님이 하신 맞아. 거기에 가서 가지고 이제 또 그걸 가져오시고. 한 10판씩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판 골고루 나눠 먹죠. 아,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요. 하는 김에 또 주문하는 김에 우리도 또 조금 먹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입인데. 맞아요. 우리 집이 맞아요. 입이잖아요. 맞죠. 예. 오랜만에 듣네. 우리도 입인데. 그럼요. 내일 야, 또 우리도 입인데. 내일 또 입인데. 예.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드시는 식사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느 가정집이나 먹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 대신 관리된 음식들 있잖아요. 신선한 음식, 제철 음식. 유기농이라든가 뭐.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위주로 모시는 거지 뭐 진짜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먹는 거는 아니에요. 식사가 나가기 전에 검시를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검사를 좀 하는 있습니다. 경우도 좀 있습니까? 예, 옛날에 이제 김이상궁인데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부릅니다. 있어요 따로요. 검식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음식도 먹어보지만은 주방의 위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먹어보고 하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 또 먹어봐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김장도 직접 하세요? 네, 김장도 김장도. 그때 당시 한 250포기, 300포기 하는 거. 꽤 많이 하시네. 굉장히 많이 네. 250포기면 굉장히 많이 하는군요. 직접 배추 받아서 건고추 오면은 이렇게 그 물걸레를 하나씩 다 닦아야 돼요. 뭐 너무 매워서 방독면 쓰고 닦았어요. 방독면 쓰고 진짜 너무 매워요. 그 당시는 사실 뭐 고추를 진짜 저희 집에서도 다 그거 닦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추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페루, 멕시코. 막 페루, 이런- 멕시코, 베트남. 그쪽이 고추를 제일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만. 우리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고추를 고추장에 저는 찍어 해외 분들이 우와 무슨 고추를 먹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또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고추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맞아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순방도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가 네, 있고. 공식 행사는 거기 음식을 드세요. 네. 드시는데 이제 안 드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은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힘이 나듯이 예. 길면은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해드리고 저희 외부 뭐 여행 갈 때 뭐 컵라면 네. 가지고 가서 뭐 저녁에 거기다가 이제 좀 먹기도 하고 뭐. 네, 그건 이제 저희 소지품이고요. 아, 네. 대통령님은 컵라면에 컵라면 안 드실까요? 직접 끓여드리죠. 아 라면은. 그렇죠. 아, 그래도 저 궁금한 게 물론 뭐 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대통령께 드리는 라면 뭐 레시피는 좀 다릅니까? 뭐가 뭐 좀 좀. 라면 레시피는 배고플 때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설명서대로 끓여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뭐 사실은 맞아요. 라면은 네. 거기 있는 대로 먹으면 맞아요. 참 맛있어요. 자연송이 따왔다고 라면만 다 베린다. 라면 그 그대로. 뒤에 거의 써 있는데 뭐 380g 물에 몇 분 끓여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네. 맞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라면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희가 안 끓여줬어요. 왜요? 직접 끓여 드셨어요. 아 직접 끓여드리시는 토요일 날, 거예요? 일요일 날 이날만큼은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주말이니까 그 본인이 직접 끓여서 형님이라고 라면을 드셨어요.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사장님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남기셨네. 이거 맛이 없었어요? 네. 예, 뭐 좀 약간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음식을 보고 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예민해요. 에피가 양식, 뭐 한식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중식 이제 3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네, 보이지 내 음식을 다 드셨네. 그렇다고 동료한테 표현을 못 해요. 그리고 오늘 메인은 좀 안 드셨어요. 그럼 뭐가 아닌가? 스스로 표현을 못 하지만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서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좀 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잠반을 보다가 하얀데 뭐가 하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어요. 머리카락 있다 혼을 안 내는데 그때는 덜컥하겠네요. 덜컥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나중에 또 우리끼리 또 싸워요. 야, 아줌마 이 머리카락 서로 이것도 범인이라는 길이로. 서로 이제 와서 범인 색칠을 위해. 야, 너 머리 가늘 거니까 너 염색 많이 하니까 가는 거 네 거 같다는 둥 뭐 아니다 뭐 옆에 털 같다 짧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게 뭐냐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다져. 그런 날은 근데 진짜 속상하시겠네. 아유 되게 미안하죠.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곤장 50대 맞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곤장 50. 예, 진짜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자도 쓰시고 다 하시는데도 해도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게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주복 입고 있어도 들어가려면 들어갑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주복 입고 있어도. 반도체 입고 있어도 반도체가 복장이 돼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시니까. 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다음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엎질른다거나. 뭐 그릇 놓다가 깨뜨린다든가 와인 먹다가 와인잔이 깨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지. 우리가 그 인공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네. 국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부분 이해해 주시는 것 사실 같더라고요. 뭐 안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럼요. 더 잘하려다 보면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셰프님은 혹시나 뭐 요리를 하시다가 뭐 재료를 깜빡하고 안 넣으셨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중국 요리는 팔보채가 한 8가지,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안 넣는다고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게살습인데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게살습에 흰자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니 나갔는데
이제 동료들한테 이거 안 넣네. 아, 그러니까 게살숲에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예, 게살숲에 뭐 다른 게 하나 흰자, 빠졌다고 해서. 후추 이런 거 안 넣어. 예. 그러니까 많이 볶는 요리는 뭐 하나 안 들어가도 간만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그렇다는 아니, 얘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는 이제 그냥 네. 예외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럼 중식 모든 걸 다 하십니까? 뭐 깐풍기, 탕수육, 양장피 뭐. 짜사이도 하고 다 합니다. 짜사이. 오이 피클. 별명 짜사이예요. 짜사이 엄청 좋아해요. 짜사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 호텔에서 호텔 고급 요리부터 양장피까지 다 해요. 궁금한 게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나요? 우리 중식 요리는 못하고 그냥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아, 자녀분. 자녀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딸하고 우리 처남의 조카 너무 아 조카분이시고 경기도에서 오늘 8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아침이요? 예, 8시 반에 와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왜 좋았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교육 좀 시키고 해서 데려오려고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무슨 교육을 실수할까 시켜요? 우리 저기 아버님께서 댁에서는 이렇게 중식 같은 거 많이 해주셨습니까? 가끔씩 해주세요. 어때요? 저 아버님이 해주신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신 게 아 그래도 확실히 아까 10시에 교육을 좀 잘 시키시네요. 진짜 맛있어요. 인터뷰가 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아니 그 좀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우리 그 셰프님만의 좀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식이 전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친구들은 무조건 저한테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평상시에는 못 만나고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수다 떨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공무원이 노래방 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노래 바다의 왕자 박명수 형님의? 막 그런 춤 팔비트 춤 추면서 그렇게 쩔쩔 댄스 추면서. 그렇게 혹시 오늘은 조금 예? 무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2주 전에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불편해요. 손으로만이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저기 고관절 주사 맞으셨는데 예, 근데 손으로. 아니 좀 그만. 고관절이 움직이죠. 조세. 아니 원래 여기만 괜찮았으면은 그 해병대 그 박수춤도 좀 하고 그러겠는데 근데 고관절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거 뭐 노래는 가능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 혹시 아세요? 바다의 왕자 부르는 거 아니 들어보셨어요? 집에서는 안 불러요. 왜냐면 좀 가족한테는 보여주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가족끼리 부를 때는 저런 거 불러요. 이렇게 가곡 같은 거, 크지밥 뭐 이런 거. 크지밥. 근데 뭐 사실 세진 씨도 뭐 저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친구들 있을 때 부르는 노래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안 부르죠. 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체념 배고파서 너와의 시간들. 가족들하고 있을 때 노래 안 부르고 아버님은 가곡 부르시고 아버님은 가족들하고 없을 때 바다의 왕자 우리 세진 씨는 체념. 예. 역시 천점이라는 노래 처음 들어요. 체념. 예. 널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 참아야 하겠지. 빅마마의 네, 빅마마의. 맞아요. 영현 씨가. 아 재밌네요. 노래 잘하시는 우리. 저요? 전 조남지대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저 조누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조누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느님이지 저는 아니에요. 유누님, 조누님. 아니. 저는 유느님. 조는 저는 조는님 좋은데요. 약간 조는 계속